에도 시대 중기 교토에서 조금 떨어진 한 작은 산촌에는 피로 물든 창이라 불리는 저주받은 무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이 창은 원래 무사 가문의 가보였으나 수많은 피를 머금은 끝에 저주받은 물건이 되어버렸다. 이 창의 저주를 두려워한 마을 사람들은 창을 깊은 산속의 신사에 봉인했지만 100년이 지난 어느 날 창을 봉인했던 신사가 낡아 무너지자 다시금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창의 기원. 이 창을 만든 장인은 당시 일본 최고의 무기 제작자로 불렸다. 그는 뛰어난 솜씨로 날카롭고 강한 창을 만들었으나 무기를 다루던 무사들이 연이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자 이 창을 저주받은 창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창을 처음 손에 넣었던 무사는 악명 높은 장수였다. 그는 잔혹하게 전장을 누비며 수백 명의 적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 하지만 전투가 끝난 후에도 그의 손은 피비린내를 지우지 못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죽인 원혼들에게 쫓기듯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마침내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창으로 몸을 꿰뚫고 자결했다. 이후 창을 손에 넣는 자마다 기이한 죽음을 맞았다. 어떤 이는 밤마다 창 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미쳐버렸고 어떤 이는 자기 몸을 자신도 모르게 찔러 죽었다. 사건의 시작. 에도 시대 중기 산촌의 한 젊은 사냥꾼이 신사가 무너진 것을 보고 호기심에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신사 깊숙한 곳에서 낡고 먼지가 쌓인 창을 발견했다. 날카로운 창날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쇠붙이에서 피냄새가 나는 듯했다. 사냥꾼은 그것이 명품 창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꿈에서 창날에 비친 검붉은 형상을 보았다. 그 형상은 손을 뻗어 사냥꾼의 목을 조르며 말없이 입을 벌렸다. 돌려줘 돌려줘 내 피를. 사냥꾼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악몽이라 치부하고 창을 곁에 두었다. 그러나 이후 마을에서는 알 수 없는 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졌다. 마을에 퍼지는 저주. 사냥꾼이 창을 가져온 지 며칠 후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기괴한 모습으로 죽어나갔다. 첫 번째 희생자는 사냥꾼의 이웃이었다. 그는 새벽녘에 집을 나섰다가 강가에서 목이 반쯤 잘린 채 발견되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으며 손톱은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강하게 움켜쥐어져 있었다. 두 번째 희생자는 마을의 장로였다. 그는 밤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창을 봉인해야 해, 돌아온다 돌아온다 라고 외치다 산길에서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창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창을 손에 넣은 사냥꾼은 아직도 창이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저주의 실체. 어느 날 밤 사냥꾼은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이번에는 창날에 새겨진 붉은 무늬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였다. 그리고 창 속에서 창백한 얼굴이 튀어나왔다. 내가 가져가선 안 돼. 그 창은 피를 원한다. 사냥꾼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자신의 가슴을 향해 창을 겨누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조종당하는 듯 그는 점점 깊이 창을 찔러 넣었다. 그의 가족이 비명을 듣고 달려왔을 때 그는 이미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창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가 사냥꾼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창의 피는 검붉고 오랫동안 썩어버린 듯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마지막 봉인.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창을 다시 봉인하기로 했다. 한 무녀가 불려와 창을 신사로 가져가 정성껏 의식을 치렀다. 무녀는 창을 깊이 묻고 그 위에 수많은 부적을 붙였다. 이제 더 이상 이 창을 꺼내선 안 됩니다. 다시 피를 보게 된다면 마을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세기가 지난 지금 누군가 산속에서 낡은 신사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지가 쌓인 채 놓여있던 창 하나를 발견했다. 창의 끝은 여전히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창날에서는 피 비린내가 희미하게 풍겼다고 한다. 잠들지 마.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일주일에 3회 월, 수, 금 새로운 이야기가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더 재미있고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